빠질 수가 없죠. 리더십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도 있고, 근데 제가 봤던 이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이론이 그래서 위생동기 요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관련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조건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뭐 급여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것들이 허츠버그에 의하면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불만족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동기 요인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사람에게 동기부여되는 요인은 업무, 즉 일과 의미와 가치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그러니까 일을 통한 성취감, 일을 통한 책임감, 어떤 성장감, 발전, 자아실현 이런, 그래서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게 동기 요인이고, 상황, 주변 요인, 그러니까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변적 요인, 그러니까 뭐 지위라든가 직책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시대상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동기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관련돼서 저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될 부분이 이제 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FC 쉽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 인간은 5단계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 욕구죠. 이걸 채워줘야 안전 욕구, 보호 욕구, 이게 채워야 애정 욕구, 소속 욕구, 집단 욕구. 인간의 최고 욕구 두 가지가 그렇죠. 존경 욕구, 존중 욕구, 인정 욕구, 칭찬 욕구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최고 욕구는 뭡니까?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제가 공개 강의를 하면서 또 인간의 최고 욕구는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성욕이라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그렇죠. 인간의 성욕은 생존 욕구죠. 자, 그럼 결론은 이 자아실현인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자아실현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이 논문도 찾아보고 해봤더니 미국의 마틴 셀레그맨한 심리학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실현은 곧 몰입이다. 그래서 무언가 몰입이 되면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고, 이걸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아지경, 무라일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내가 무언가 몰입이 된 상태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지 어떤 성공의 결과물이 자아실현이 아니더라. 그것이 가장 동기부여. 자, 그러면 재밌는 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몰입과 중독, 이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몰입과 중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저는 시사람하고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FC님, SN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중독되지 않고 일에 몰입되길 바랍니다. 근데 몰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독과 몰입의 차이는 뭡니까? 도박이 중독됐다고 도박이 몰입됐다고 그래요. 도박에 몰입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박에 중독됐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몰입과 중독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영혼을 뺏기면 중독, 내가 영혼을 실으면 몰입이죠. 그럼 내가 영혼을 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 신명 날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동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혹시 기억나시나요?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또 책 얘기 나오니까 안승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자, 중요한 건 그 책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위대함으로 간다는 건 단순한 어떤 금전적이나 경제적이나 어떤 이 주변적인 상황 요인 갖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웬만큼 어떤 수준 이상으로 어떤 몰입이 되려면 그 일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리드십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과 리드십의 차이는 뭘까요? 리더십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서 뭔가 매력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 리더십 뭐냐, 그 리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무언가 가치적으로 의미가 동의가 되면 거기에 놀라운 에너지를 쏟아내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관련돼 가지고 이 허츠버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은 좌뇌와 우뇌로 나눴을 때 위성요인은 이 좌뇌적인 부분이다. 이 동기요인은 우뇌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부분들은 이 좌뇌적인 성향의 위생 요인이 아니라 이 동기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스가 최악의 리더였지만 70시간씩 일주일에 일을 시켰대요. 최악의 리더죠. 근데 당신은 왜 안 떠나? 그 사람 그렇게 최악의 리더였는데 당신은 왜 안 떠나? 그쪽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스티브 잡스는 진짜 최악의 리더다. 그런데 나는 그와 함께 일하면 무언가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변화에 내가 동참한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번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무언가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공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실패도 곧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니저님이 꽂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참 저도 매니저 시험장을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성과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험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동의를 하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만, 이 코칭 리더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결론에 대한 부분에서 완결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과정에 대한 가치와 의미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칭 리더십은 진짜 리더 스스로가 안에 많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특히나 우리는 굉장히 영업 중에서 진짜 가장 최고의 세일즈잖아요. 저는 우리 매니저님도 그러한 자부심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생명보험 비즈니스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상품을 줍니다. 무언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주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주는 게 종이 한 장 달랑 줍니다. 그렇죠.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은 중에 우리가 놀라운 잡인 게 뭐냐면, 이 쇼호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고객을 만나지는 않아요.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변화를 주도하고 그 부분에서 니즈 베이스 셀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잠재된 부분들에서 필요성을 확인시켜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먼저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자리가 잡혔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매번 우리가 딜레마로 빠지는 부분이 성과와 결과, 목표에 대한 어떤 그 수치적인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매니저님 스스로가 먼저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평정심과 속도보다 방향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가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관되게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힘이 제가 봤을 땐 속도를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이론을 잘 활용을 하셔서 결국 일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와 의미가 도입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예시만 딱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업은 세 가지가 있대요. 직업이 영어로 뭐죠? 직업이 영어 얘기나면 또 안색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직업이 영어로 뭡니까? jobs 또 나오죠. 커리어, 워크, 오큐페이션, 보케이션. 근데 직업이 영어로 영국식 표현으로는 call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alling. 하늘의 부르심 이런 뜻이죠. 동양어로 따지면 이게 무슨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동양어로 따지게 되면. 그렇죠. 동양에서는 공자님 빠질 수 없잖아요. 40대 뭐라고 했습니까? 불옥이라고 했죠. 50대를 지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안다, 이런 거죠. 직업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그것이 콜링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누군가 신에 의한 부르심이 되는 순간, 그 어떤 사람이 그 에너지를 뽑지 않을 수 없겠죠. 세 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뭔 몰라요. 짜증나게 똑같다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생기지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건설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전문직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사람. 저는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천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 인생의 성공의 방향,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 그러면 뭐죠?
attitude라고 얘기하죠. attitude. 그래서 결국은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동기교인도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이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랭거라는 그 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A와 B 문장을 보시게 되면 불이웃에 약간 돈을 기부해 주세요. 불이웃을 위해서 약간 돈을 기부해 주세요. 단 기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기부율이 몇 프로가 차이 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A 문장에서 요 한 문장이 추가됐잖아요. 기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기부율이 약 4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액수는요? 2배가 차이가 났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 자기 선택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이걸 결심하겠다, 결정하는 순간 그 자체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부분으로 선택을 하려면 이게